자,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또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자, 또 오늘 6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 우연부담 오늘 이제 복습하면서 또 일주일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해보죠. 자, 우연부담이라는 거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치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약 종류 중에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효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채무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걸 결련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효력들이, 자, 일단 이행은 같이 이행해야 된다. 동시에. 그걸 동시행 관계라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를 했을 때, 달라고 할 때, 그럼 상대방도 그럼 나도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저 동시행 항변권은 뭐 그 정도 개념은 잡고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기본서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의 특징으로서 나오는 효력이 뭐냐면 또 우연부담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우연부담은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소멸이 됐을 때, 없어졌을 때, 그럼 상대방의 채무는 계속 존속하느냐 따라서 없어지느냐, 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불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을 다시 체계를 잡고 우연부담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후발적 불능은 일단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죠. 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항상 후발적 불능 나오면 귀책 사유 누구 책임이냐 이걸 따져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자,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다. 채무자 책임으로 요 불능이 됐다. 채무가. 그렇다면 이제 우연부담 쪽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으로는 이제 채권자는 자, 즉시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우연부담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얘기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연습장에 몇 번씩 쓰시면서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책임이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되는 거고, 채무자 책임이 아니라면 우연부담 문제가 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잡고 이제 우연부담을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요. 자, 우연부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자 12월 15일 매매 계약을 하고 1월 15일 자 이행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행기라고 그러죠. 그럼 이쪽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고 이쪽은 대금 채무가 있죠. 자, 그럼 불능은 항상 대금 쪽에서는 불능이 나올 수 없고 이쪽 부동산 쪽에서 불능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을 채무자로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채권자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연부담 문제니까 매매 계약할 때는 멀쩡하게 건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 건물이 뭐 불타서 없어졌든지 태풍이 불어서 없어졌든지 하여간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까 불능이 되죠. 후발적 불능. 자, 그랬을 때 이 채무자 책임이 없는 경우 그때 따지는 게 바로 우연부담 문제예요. 채무자 책임으로, 채무자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이 건물을 멸실시켰다 그러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이쪽에서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이게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방화해서 소실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예를 듭니다. 그건 채무자 책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 책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불능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우연부담 문제죠. 특히 대표적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그 우염은, 자, 우염이라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그랬죠. 누가 부담하게끔 돼 있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다 해서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죠. 즉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요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면 채무자의 채무도 없어진 것처럼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기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도 없지만 상대방 보고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이 이거네요.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좀 불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미 요 불능 전에 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계약금을 줬다든지 또는 중도금을 주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불능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받은 계약금, 중도금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괄호 2번. 이미 이행한 급부,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균형이 맞겠죠. 이걸 이제 채권자 우연부담주의 원칙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문서에서는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그 정도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기본서 들어가게 되면 예외적으로 채권자 우연부담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채권자 이쪽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예요. 자, 12월 15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쪽이 채무자고 이쪽이 채권자죠. 그런데 1월 한 5일쯤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가 산 건물을 불태워버렸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갑의 입장이 돼 보신다면, 여러분이 건물을 팔았다고요.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는데 산 사람이 여러분이 판 건물을 불태워버렸다. 그럼 어쨌든 불났으니까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는 없어졌죠. 없어졌다고 상대방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피해를 보게 되죠. 이때는 채권자 책임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자는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받지 못하면서 대금은 다 줘야 되니까 이때 채권자 우연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방 채무가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당연히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우연부담주의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는 조금 좀 복잡한 얘기를 해서 나중에 기본서 가서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연부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고요. 후발적 불능 축에서도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이런 구조를 잡아 놓으시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우연부담을 지게 된다? 채무자 우연부담주의. 그 내용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자,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자기가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돌려줘라. 자,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채권자 측에서 잘못해서 불능이 됐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채무자는 자기 채무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한테, 상대방한테 이행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채권자 우연부담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조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맞추라는 게 아니라 느끼시라는 얘기죠. 맛을 살짝씩 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우연부담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례 형태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그랬으니까 좀 후발적 불능이다. 근데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대로 갑이 자기 주택을 을한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이 건물 소유권 이전과 그 다음에 인도하기 전에 매매 계약 이후에 지금 멸실됐단 말이에요. 불타버렸는지 무너졌는지, 그럼 불능이 된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틀린 거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문 하나하나를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죠. 1번 보니까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
자, 전소는 전부 불타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 가실로 그랬냐면 갑의 가실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갑은 채무자를 얘기하네요. 그렇죠? 예. 자, 이쪽이 그럼 채권자가 되겠고, 그럼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과실이니까. 그럼 이것은 채무 불량으로 들어가서, 자, 을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우연부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채무자 과실이 있으니까.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대요. 계속 했던 거. 자, 지금 매매계약 이후에 이 건물이 주택이 멸실됐는데 이유가 이제 태풍으로 멸실됐대요. 그럼 채무자 책임 아니죠? 자, 그러면 우연부담 얘기예요. 근데 또 태풍으로 멸실됐으니까 채권자 책임도 아니네요. 그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거죠. 그럼 좀 전에 정리했던 거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대로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도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똑같은 경우죠.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자, 반환할 의무가 또 없나요? 자, 이거 받았으면 돌려주라고 그랬죠?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별거 아닙니다. 자, 4번을 보실까요?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세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을이 이쪽 채권자죠. 그러면 우연부담주의 예외, 채권자가 잘못해서 지금 여기에 전소 불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우연부담주의의 한 내용이죠. 자, 5번도 이제 채권자 우연부담주의인데 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이제 설명드리지 않은 건데 지문 자체도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읽거나 봅니다. 갑이 이행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정답은 3번으로 해서 뽑아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연부담 문제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자, 월요일 산뜻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